법 백천만 것 난조 아금여 또 수지 권해 자네 지시 빛도 없고 밑도 없는 신신한이요 백천만급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만날 수 없네. 지금 나의 소리를 듣고 나니 부처님의 말씀 이제 알겠나이다. 또 우리 스님 부부는 잘 들어주세요. 내가 무량의경에 앞서 내가 책에 서문에 구체적으로 많은 걸 써놨는데 거기서 대충 원이 삼천 얘기에서부터 이제 내 다음 시간부터는 본문으로 왜 그러냐 하면은 왜 내가 이 무량의경 서문에서 이미 쓴 얘기를 좀 더 이 세상 사람한테 자세히 설명해야 되느냐 하는 그 나름대로 중요한 그 의문이 뭐냐 하면은 우리 시대로 말하면은 옛날 우리 그 어른들이 써놓은 그런 많은 좋은 말씀들은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은 하나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글쎄 알지도 못해도 되는 경우는 있어요. 어떤 게냐 하면은 그냥 신보 그 어떤 믿음으로 오는 복덕론에는 알고 모르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단 깨달음이라는 각성 쪽으로 들어가면은 의식학장에서는 알고 모르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거든요. 아무것도 몰라도 복덕은 받으면 안 되느냐. 복덕은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본성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만 있으면 되지 않는 논리는 시설모가 내가 뱃속에 나와서 몸이 아프면은 그 몸의 병이 뭔 줄 압니까? 부모가 또한 약을 주면 그 약이 정말 남에서 나왔는지 소련서 미국서 왔는지 알 게 뭡니까? 병명을 알 겁니까? 약을 준다고 그 약의 성품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 걸 알겠습니까? 자기가 어디서 왔던 그것도 몰라도 상관도 없고 다만 어린이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입만 벌려서 보채지 말고 그냥 홀딱 먹어만 주면 돼. 그렇지만 아들한테 밥 먹어만 나지만은 양육이 받겠지만은 참 그거 양육이 얘기는 참 보통 만만찮아요. 그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 부처님 복을 말씀해서 전하는데 참으로 내가 만만찮은 이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래서 어린이는 약만 받아만 먹으면 병은 저절로 낫잖아. 약 이름을 알 필요가 뭐 있으며 지 병이 뭔가를 알 게 뭐 있으며 병 원인이 어디서 알 게 뭐 있었고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이것이 모든 종교라고 하는 신복의 어떤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그거는 복덕론에는 정확하게 맞아요. 복덕을 짓는 거는 내가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참 착한 마음으로 견솔하게 바다만 약 받아 먹듯이 바다만 먹으면 돼요. 조건 없이 바다만 먹으면 돼요. 그 말은 바다 먹으란 말은 조건 없이 신복하면 된다. 읽고 외우고 하면 된다. 이서 먹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
깨달음이라고 하는 각성 문제로 가면 하늘과 땅 차이가 돼요. 글자 한자라도 알면은 아는 것만큼 조그마한 평수가 돼요. 우리가 뭐 먹고 뭐 살 때 뭐입니까? 나무 땅이든 먼 땅이든 그게 죽산인지 그게 국산인지 그게 뭐 개인이 적산인지 알 게 뭡니까? 그것도 모르고 어디든지 가서 고구 팔고 감자나 고구마를 씹어 먹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지금도 짓당 알면은 밟고 다니지도 못하는 데 없잖아 있다고. 내가 자기 안에 있는 죄에 있는 각성을 이걸 넓히지 않고는 어디 가서 어떻게 할 데가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식학장이 결국은 뭐냐? 그때 가면 성불이라는 건데 이식이라는 건 그 각성을 말해요. 이식학장이라는 걸 각성으로 바꾸고 싶은데 그래도 각성이란 말은 이 세상 사람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뭘 각성인지. 또 의식을 각성이라 하려고 해도 또 문제가 심각해서 내가 그만 이식학장이 갈게요. 이식이라고 하는 건 아다시피 하늘 천자도 모래다가 오는 이 정도로 이와 이가 뭔가를 듣고 나니까 좀 다른 것처럼.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아가 사람이 어째 되겠는가 생각해봐야 돼요. 좀 사려 깊은 사람이 돼요. 뭐든지 말이나 뭐나 글자나 사물을 볼 때 좀 깊이 보는 이런 지혜가 있는. 그렇잖아요. 어째서 파도가 끝없이 6km면 대륙을 밀어오는가 이 모래다가도 이런 얘기 좀 들어두면 그럼 그러니 하지만은 이미 아니까 의문도 필요 없지만은 자연의 생태학을 알고 나면 많은 나름대로 지 내면의 인식이 남보다 평수가 많이 넓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량이 가기 전에 참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이거는 나는 내가 아는 한 지구촌에 사는 우리 모든 불자님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학 박사들한테 오늘 이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수학 박사들이 아직도 풀지 못하는 게 3.14죠. 이 3.14는 하면 옛날부터 우리 동양, 우리 특히 불교에서는 절 옆에 평각이라 해서는 평각이란 절 기설이 이래 원하는데 보면은 원이 3점이라고 해가지고 원이 3점이 글자만 남나 봐라. 원기자로. 그건 니자 그래서 거기 맞아요? 그래. 거기라 저기라 무슨 나는 이 원이 3점에 대해서는 꼭 대충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 절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동그라미 안에다 점 3개 딱 집어 놓고는 무슨 뭐 관심도 없죠. 무슨 알고 알려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절에서 있어봐서 아는데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절에도 일주면 기둥 불시해놓고 일주락 한다고 물어보도 안 하는 거예요. 다리 하나 거내면 그 반야가 뭔지도 물어보지도 않는데 왜 다리 하나 반야를 들었습니까? 이 짝에서 저 짝 건너가는 것처럼 저짝 건넨 절이 있는 쪽이 이런 세상이란 말이라. 그 다리를 왜 반야가 거느냐? 이 절에 들어가는 놈은 적어도 자기 내면을 뒤다보라 이 소리라. 저건데 절로 들어가는 거매로.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고 보라 이 소리라. 그걸 자기 내면을 이렇게 보면 반야라케 해요. 일주일에 가는 건 기둥 둘인데 왜 하나라케 해요? 기둥 2개 세놓고 왜 한 기둥이라케 해요? 그런 건 간단하잖아. 네 눈이 하나냐 둘이냐 물으면 되잖아. 너는 둘인데 보는 놈이 하나냐 둘이냐 서이냐 열이냐 백이냐 물으면 되잖아. 바보라도 아들은 보는 놈은 하나를 할기라. 네 눈은 둘이지만 이쪽 저쪽 여기 보는 게 다르고 저래 보는 게 다르고 생각해? 이렇게 캄캄무지로 소리가. 절에 가면 단천집 왜 했어요? 묻는 놈도 없지만 물으면 대답도 또 못해요. 그게 오색 단장 이랬지만 원래는 칠색이라. 칠색은 칠색을 말해요. 검고 힘기 들어가고 빨로 노초파이다. 그 칠색이 뭐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식심을 말해요. 식심의 궁전이다. 이래서 그 오색 단천집을 칠해놓고 그게 부처님 모시는.
바깥에 처바에다 이러다 붙인 사는 집에다 등대에다 그렇게 칠한 그거는 그건 외모다 이거 외모. 네가 네 안입에서 유권 가지고 네 내면에 깨어있는 각성을 지금 모시고 있어. 이렇게 해서 절 있는 형상만 잘 설명해도 팔만대장경을 그대로 설할 수가 있도록 형이 상학이라고 해서 형상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예계를 그게 다 설해놨는데도 이거 하나 제대로 의미 있게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 오서 빨간 어초파 이거는 우리가 세금, 수금, 상금, 행금, 시금 아니라 이것도 설명이 전혀 안 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무량이 경제를 설하고 있고 또 무량이 경제도 가지만 무량이를 설한 건 뭐냐면 절마다 큰 절에 가면은 보통 큰 절에 보통 크다 하면은 대적광경이라는 게 있어요. 대적광경. 대적광경. 그게 묘하다 이래서 월적자에서 대적. 이 광경이라는 빛나는 집이다 이래서 이 대적광경이 바로 여기 무량이. 이 대적광경에 가면은 뭐가 있느냐? 대적관계에 가면은 무량이가 본디 뭐냐면 본디 텅 비고 고요하다 이 소리. 그건 대적이라고 해요. 텅 비고 고요한 집을 갖다 대적관계에 그려놓고 그 안에는 반드시 삼존불이 계시요. 삼존불. 보신불로는 원만보신 노사나불이 복판에 앉아 계시고 사보처는 그 보신불이라고 해서 번쩍번쩍 빛나는 금색에 있는 그 아미타불 같은 부처님이 계시고 그 원만보신이래요. 그 다음에 천대국 사실의 조화, 신통과 지혜의 몸이다. 이래서 보신불이 옆에 좌우에 우측에 앉아계십니다. 이렇게 삼존불을 모셔놓고 그걸 대적광면이라고 이러는데 그걸 또 모르는 사람은 그런 분이 세 분 계시는 거 이러는데 천만이에요. 네 몸과 마음을 환히 아는 자는 그게 천정무신이고 네 몸뚱아리는 잘생기거나 못생기면 그 안에 보신이 들어가고 모사나 부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재주가 각각 있고 아는 게 지식이 또 별도로 또 있잖아. 그 지혜와 신통이 재가는 전부 이거는 하신불이라. 네 몸에 다 있지. 법신, 보신, 하신이 너한테 있지. 저 밖에 있거나 우주판 공간에 저 있지 않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일러줘야 되고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나름대로 책은 내란대로 절로 가는 길에서 잘 소개해놨지만은 어떤 분은 전에 왔다 갔는데 절로 가는 길 그거를 새카맣게 닦도록 읽은 분이 있더라. 그래서 나한테 극찬을 하고 가셨어요. 저도 큰 거라고. 여기 있는 내 제자를 한 너들은 한 번도 제대로 안 읽었어요. 그럼 네가 또 이 사람 순하다 못하고 네가 순할 게 무슨 소리 있어. 아니다. 내가 아는 한 저 100번 이상 읽어야 돼요. 나는 그걸 무량 항아사급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공부한 그 내용을 적은 건데 어떻게 다 같은 사람인데 누군 글을 쓰고 누군 못 쓰나? 누군 글을 알고 누군 왜 모르나? 그것이 연륜이라는 거는 네가 아버지 다 따라가도 아버지 연륜 나이는 못 따라가도 벌칙이 안 맞는 거지. 수만세 음만세를 살아가면서 공부한 거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아까 뭐 식금 얘기를 했는데 식금은 식금 먹을라. 무량 항아사급 사람들이라 하라고. 낙동강 모래수는 네가 어떻게 살아? 낙동강 모래 하나에 1급이라 하더라. 저 항아강 인도에 있는 게지스강 모래는 가루라 밀가루라. 모래도 아니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 헌화사는 이미 최고로 절로 가는 길이라고 해서 잘 얘기를 써놨고 내가 무량의견에서 꼭 잘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중차대한 얘기 오늘 제목이 바로 이 원리상식.
원의 3점을 모르고는 아무것도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원의 3점. 원의 3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실제로는 동그라미 그림에다가 요래요래 동글뱅이 세 개처럼 이걸 말해. 이게 바로 선거리고. 자, 지금부터 들어가요. 원의 3점으로 들어가요. 여기에 3.14라 하는 말은 요 안에 있는 요 3점을 말해요. 3점은 뭐냐? 만법은 전부 3일체로 되어 있는데 이 소리가 요냐 중간냐 하면 뭐라 할까요? 네 마음이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중간이냐. 비비면 불이 나는데 불이 여서나는 중간에 안 나는데 뭐 저 3점이라고 하는 저 3점의 신비를 일단은 1파이라 해놔요. 여기다 1파이 이랬었는데 이게 1원이라, 이거 원자라. 1파이라 하지. 하다 뭐 안 되면 파이 이래지. 에이, 파이라!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이랬거든요. 그럼 문제에서 파이가 되는 걸 보자고. 천개 소리가 났는데 여냐 요냐 중간이야 이랬을 때 여기라면 지금 여 소리 나야 돼요. 여기라면 여 나야 되고 중간이면 지금 안 쳐도 소리가 나야 돼요. 맞지? 이쪽도 저쪽도 중간도 아니요. 아닌 것도 아니다. 자, 이 말이 아닌 것도 아니다 이러면 육부정의 긍정사가 돼요.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육부정의 긍정사. 긍정사. 보자. 이쪽이라면 소리 나야 되고 이쪽이 나야 되는 건 중간에 나야 되는데 치면 소리가 나니까 이쪽도 저쪽도 아닌 것도 아니잖아. 됐어? 네. 그러면 아닌 것도 아니라 했는데 부정의 긍정사라. 그거는 꽉 그렇게 할 것도 아니라 6가지 부정되는 건 알겠나? 6번 부정되는 건 맞아요? 이쪽도 저쪽도 아닌 것도 아니다 한 게 아니잖아. 부정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의 긍정사라 이래요. 자, 그러면 이 소리나 불이 먹었다. 치면 비비면 불이 났는데 이쪽이냐 저쪽이냐 중간이냐. 네 마음도 그래요. 네 몸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안도 밖도 중간도 아니요 아닌 것도 아니다. 이럴 수밖에 없어. 왜 네 마음 중에 있으니 어떻게 있는지는 어떻게 있는지는 하는 게 뭐냐. 육부정의 긍정사를 뭐라 하느냐. 시시비비라 이래. 자, 이게 참 좋은 말인데. 꼭 그것이요, 그것도 저것도 아니다, 이 소리야. 그러면은, 이쪽도 저것도 아니요, 부정의, 육부정의 긍정사 시시비비는 육부정은 시시비비가 돼요. 그렇잖아. 이쪽도 저쪽도 아니요, 아닌 것도 아니다, 개성계는. 시시비비가 되잖아. 그런데, 곧 그것도 아니요. 곧 그것도 아니요 하는 게, 곧 다시 한 번 더 부정을 해야 돼요. 왜 부정을 하게 되면은, 보자. 이 3점이라는 얘기를 지금 잘 알아야 돼요. 이게 3번을 부정한다 하는 말은 이쪽 저쪽 중간을 엎었다 제꼈다 부정했다 이 소리라.
이 부정을 다시 한 번 극단 부정을 하면은 구부정이 돼요. 구부정. 이쪽도 저쪽도 아니요, 아닌 것도 아니요, 곧 그것이 그것이요, 그것도 저것도 아니요 하는 대목이 돼요. 이게 9번 부정이 돼요. 왜냐하면 한 번 더 3년을 엎었다 제껴야 되니까. 이거 스님들 확실히 깨닫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소리나 불이나 하는 성품은 네 마음은 우주에 꽉차 있어. 그러므로 이쪽 저쪽 중간 3점에 다 있질 않아요. 그 안에 써져 있을 뿐이지 이미 그 자체는 우주에 꽉차 있다. 이 소리를 절대 구부정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 부정의 검정사, 이거를 우리말로 이 세상에 한학에서 말하는, 유학에서 말하는 무극이라 해요. 무극. 이걸 무극이라. 구부정사는 구부정사. 구부정사는 곧 무극인데 부정사, 무극이라. 무극을 절대 긍정한 곧 그것이요 그것이요 하는 게 나와요. 시시가 돼요. 곧 그것이 그것이다. 9번 부정하면 시방 속에 마음도 불도 모든 존재는 꽉 차 있어. 9번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건 이쪽이다 저쪽이다 하는 고집하지 말아라 이 소리라. 그것이 제 구부정에 딱 구부정에서 다 깨져요. 그러니 그 자체는 네 마음이든 뭐든 부처든 뭐든 물이든 흙이든 우주의 본대 그대로 꽉 차 있다. 이게 절대 긍정사가 10긍정사. 10번째 10긍정을 하면은 7번째 긍정이에요. 10긍정사를 뭐라 하느냐. 긍정. 마성사 목지 있었을 때 알고 모르. 긍정사. 10긍정사가 여시라. 곧 그것이 그것이다. 왜냐하면 우주에 꽉 찬 것이 안가 밖가 중간가 이쪽 저쪽 어디든지 가도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 자체는 우주의 본대로 꽉 차 있었다. 곧 그것이 그것이다. 이 말을 여시라고 해요. 여시. 그래서 불교에서 경전에 가면은 여시 아문이라는 것이 여시 아문이란 말이 제일 먼저 나온다고. 여시 아문.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렇게 자꾸 설명해요. 여시 아문. 그래서 이쪽도 저쪽도 중간도 아니요 아닌 것도 아닌 10 절대 긍정사는 곧 여시인데 10 긍정사 바로 그 여시가 바로 이게 열애장이 되는데 열애장이라는 게 거기에서 온갖 법이 다 나온다. 허공에서 불을 거면 불나고 물 가면 물 나고 소리 가면 수하고 온갖 게 안에 다 나온다. 이거 열애장이라 한다. 그래서 여시 아문하는 거는 나는 열애로부터 이와 같이 들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시는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자꾸 이래는데 누가 누구로부터? 열애로부터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해야 정확하잖아.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무비선일이 이체를 보시고 그렇게 좋아하세요? 서사세존 이후로는 나하고 버금 갈 사람 별로 없고 저게 동화사 이게 지키사 스승님이 와요. 나하고 나보고 이게 한거사님 같다고 하니 아이고 한거사 남한치 얘기 못한 거다. 할아버지가 아는 한 나는 인생은 내가 제일이라는 생각 아무것도 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지극히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내가 알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에 나밖에 없다고 하는 놈들이 또 있는데
그걸 내가 은밀히 속으로 혼자 시인을 해요. 누구도 이걸 풀지는 못했기 때문에. 지금 3.14도 못 풀리고 말할 것도 없고, 수학 박사도 모르고. 일사락하는 건 내가 그렇잖아. 이 사람아, 십자에 뭐 십변 공간 아이가 공간, 우주, 원형길로 생긴 글자로 모양을 만든 십자밖에 없고, 일사락하면 왜 14를 읽지? 왜 일자를 읽으면 대답도 못 하잖아. 아니, 생각해보고, 왜 14를 읽지? 일사를 읽노? 너 물어보도 못했잖아. 일사라면 우리 그저 시방의 공간을 14에서 그 1, 2, 3, 4 더해가는 얼마가 더 12 되나 되나. 왜 10점이나 알겠다. 내가 풀리 많이. 맞나. 하나, 둘, 셋, 넷. 번호만 가면 하나, 둘, 셋, 넷 이래지. 10점법이라. 우주에 깜짝에 가라. 이 소리로. 그래, 하나, 둘, 셋, 넷 하고 다섯, 여섯 안 한다고. 차릇이란 말도 모르네. 군사학의 기초 요거네. 차릇이란 말도 문제 나오는데, 차릇이란 말도 뜻합니다. 정신 차려! 차릇인데, 중국 놈들은 시시한 한다고. 네 마음을 봐라! 이런다고. 우리 말은 정신 차려! 별을 4개 받는 별이 왜 그렇게. 지금 배가 그렇게 했나 모르고 배가 그래. 그래가 장군이랑 연락을 드립니다. 법관들이 너다 제비 대가리 매로 이런 상담비 서비스 그것도 상급부 해서 놓은 거고. 너 대학교 졸업할 때 사강 모자지. 너 대학교 총장도 사강 모자 몰라요. 온 인류요. 이렇게 알 거를 모르고 살면요. 복이 좀 있다 하더라도 이 지구촌에 다시 난다면 야맹성 동물이래요. 분명히 알 것을 알아야 주행성 동물이래요. 이 야행성 동물들아, 산성 할아버지 살았을 때 많이 와서 보기 싫거든. 이게 유튜브 공꼴로 막 돌아간게 많이 보시라. 어떡할래? 그대들도 자식 있고 밑에 수화가 있고, 그래도 앞으로 50분 후에는 이 지구촌 사람도 아니라 이렇게 살지 말자. 알 것을 아는 온 인류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산성 할아버지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 빠이빠이.